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캡틴 김상호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뇌리에 각인될 홍보, 단 한 번의 컨텐츠로 광고주의 소중한 광고비를 날리지 않습니다. 쇼츠 한 편과 롱폼 8편, 총 9번의 노출로 광고주님의 상품을 한 달간 광고해드립니다. 벌써 오랜 기간 저와 함께 재계약을 하신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임무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게 되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장갑차가 전투에 나가서 완파가 돼가지고 저희 창 정비를 보내면은 그거를 대체할 MF 장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MF 장비를 누가 어떻게 어디서 언제 이렇게 받을 것인가, 또 그 MF 장비에 있으면 또 그 장비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 품목들은 또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제 사수한테 물어봐요. 그럼 사수는 모른다고 해요. 그 사수의 사수한테 물어봐요. 그분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짬점 있는 상사급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용접기나 켜요. 진짜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군인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이런 머릿속에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굴러갈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군인들 사실 그런 지식도 많이 없기도 하고, 군인도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현역들한테 잘 설명해주고 잘 알려줘야 이해를 하고 전수를 하는데 다 알바는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부대에 갔을 때 첫날에 이제 전입 신고를 하고 그 다음날 했던 게, 이제 부대에 풋살장이 있거든요. 그 풋살장 바로 앞에 쉼터를 만든다고 정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만든다고 바로 그 작업을 시키더라고요. 저 전입 신고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작업 같은 걸 뭐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욕도 엄청 먹었고, 그리고 이제 가서 시멘트 40포대를 옮겼는데 그날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제가 한의원 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시멘트 40분 왜 엄청 옮겼어요? 거기 그 공구리 친다고. 원래 부사관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죠. 부사관학교에서 그 작업하는 거 따로 수업이 있어요? 없죠. 근데 왜 자꾸 우리 하자한테 그런 거 시키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노가다꾼도 아니고 말이야. 진짜 답답합니다. 그런 문화가 군인들 스스로가 괴롭히는 건데요 뭐. 근데 이제 상원사들은 그거를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지휘관이 시켰으니까.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고, 저희가 작전이나 훈련에 필요한 걸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만들어야죠. 그거는 저희가 그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진짜 부대에 있었어요. 별의별 거 다 만들었어요. 뭐 분리수거장, 위병소 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자. 용접할 줄 알아요? 제가 에이스네.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겠죠. 에이스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또 만들면은 또 금방 또 부서져요. 비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대충 네. 모양만 따라한 거라서. 네. 네. 그러면은 또 그거를 또 계속 주기적으로 또 정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또 부사관 또 가서 또 그거를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가 군생활하면서 대대장님을 3분을 배웠지만 그 어느 분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신 분이 없었어요. 정말 진짜 별짓 수맥도 짚어봤어요, 저 부대에서. 수맥을 왜 짚어요? 이제 땅을 파야 되는데 이제 부대에 수도관 있잖아요. 네. 땅 밑에 그 수도관 찾으라고 저보고 수맥을 짚으라고 하더라고요. 짚히면 나와? 1시간 동안 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파묘네 파묘. 네, 진짜 별의별 걸 다 하는구만. 살다 수맥을 짚을 줄은. 야, 이제 부상은 다재다능하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코로나 때 저는 이제 코로나 시작했을 때 임관한 군번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야전 가서 좀 군생활 하면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라고 훈련을 안 합니다. 제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20년도 3월에 야전을 가서 첫 야외 수경 훈련이 그 다음 연도 21년도 11월이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야외 수경 훈련을 한 번도 안 한 거죠, 부대에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부대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원래 그 했었던 일과들을 병사들은 그걸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훈련이 이렇게 많아지냐,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예요. 원래 해야 될 건데. 이제 원래 해야 될 거를 잊어먹고 놀고 쉬는 거에 적응을 한 거죠. 그렇죠. 갑자기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되고, 네, 맞아요. 또 야전부대는 원래 해야 되는 걸 안 하고 그래야 좋은 사람 되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네. 그런 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제 간부들은 병사들 달래느라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냐, 그런 것도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군인이 해야 될 거를.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군 생활하면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던 사건인데, 제가 코로나 기간 때 그 격리시설 통제 간부를 제가 5번을 했습니다. 2주씩 5번을 했는데 그게 12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가서 하는 게 뭐냐면은 격리자 식사 갖다 주고, 그 인원들이 먹고 버린 짬을 저희가 회수해가지고 그걸 짬통에 또 일일이 찢어 다 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격리자들 국을 또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 국을 냄비째 갖고 와서 집어넣고 거기서 끓입니다. 시설 끓여가지고 그걸 또 국을 하나씩 다 퍼가지고 그걸 또 갖다 줘요. 근데 이게 막상 해보면 솔직히 별건 아니거든요. 별건 아닌데, 처음 한두 번은 뭐 전우가 아프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이게 4번 5번 하다 보니까 점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왜 하고 있어야 되지? 약간 이런. 근데 이제 또 그거 가는 게 또 장교는 또 안 보내죠.
또 여군들 또 안 보내요. 또 상원사들이 그걸 가려고 해요? 안 가죠? 그러면은 하사, 땀나는 중사들만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솔직히 가서 하는 것도 뭐 한두 명이어야 편하지, 가면 뭐 40명, 50명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계속 삼시세끼 내내 하다 보면은 정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정말 회의감 들었던 게 그 짬 먹고 버린 짬을 회수해가지고 그 짬통에 다 하나씩 일일이 찢어서 버릴 때 그때 정말 회의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찢어서? 어떻게요? 그 저희가 도시락 갖다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격리자들이 그거를 먹고 비닐에다 짬을 버려요. 네. 그 문 밖에 두면은 그걸 저희가 회수를 해가지고 그 짬통 큰 거 있거든요 밖에, 거기다가 일일이 비닐 찢어서 이렇게 다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비닐째로 버리면 안 되냐라고 건의를 했는데 업체에서 수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무조건 비닐 찢어서 버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우리 수거 안 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다 일일이 찢어가지고 버린 거예요. 그때 정말 회의감 많이 왔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걸 5번을 했으니까. 졸라네. 대박 씨.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밥 셔틀인가 잡부인가 내가 군인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승진훈련장에 격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격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이 정말 좋아요. 인실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통제하는 간부들은 그 전투화 세척장 있죠. 전투 세척장? 네, 전투화 세척장. 네. 거기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거기서 생활합니다. 2주 동안. 전투 세척장에서 어떻게 살아? 거기다가 이제 책상 갖다 놓고 물자 쌓아두고 거기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걸 통제하는 동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왜냐하면은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전투화 세척장을 급하게 개조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그냥 벽 세워놓고 가벽 세워놓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것만 해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은 그래도 그렇게 시설 안에 있으면 비는 피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모 전차대대에서 그걸 했을 때는 거기는 건물 밖에다가 24인용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 오면은 막 다 들쳐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뭐 깐 게 없어가지고 네. 그냥 비가 오면은 그 물이 그냥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아이고. 그러면 또 그거를 또 이제 또 치워야 되죠. 물 밖으로 보내고 막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게 훈련이 힘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어이없는 걸 좀 많이 힘들었네요. 네네. 그 이상한 것들을 너무 많이 시키니까.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 회의감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 지휘관들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제 지휘관이 저희 보고 이제 승진훈련장 갔을 때는 그냥 출퇴근을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이교대니까. 네. 근데 이제 숙소에서 승진훈련장까지 출퇴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본 2-30분은 가야 됩니다 차로. 네. 그러면은 최소 출퇴근하면 하루에 1시간씩 해가지고 기름값이 그냥 깨져버리는데 그 기름값을 주진 않잖아요 군대가.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지휘관이 가라고 해서 간 건데 부대차를 주지도 않고 그냥 개인 자차로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 초과 근무가 했었는데 초과 근무가 28시간이 최대였었거든요. 그러면은 일주일 하면은 그게 만땅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4시 해가지고. 근데 그걸 2주로 가잖아요. 그 다음 주 했던 거는 애국페이가 되는 겁니다. 그 초과 근무만큼 또 원래 전투유무를 주던가. 네, 그래서 그 전투유무를 준다고 했는데 전투유무를 못 받았습니다. 입을 싹 닫았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지휘관이 와가지고 말로는 뭐 고생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해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해주고 싶은데 제도도 없고 뭐 해주고 싶겠죠 설마. 너무 안 쉬고 싶게 했겠어요 설마. 그리고 제가 그거를 가가지고 가면 원래 이제 당직 근무를 빼줘야 되는데 당직 근무를 안 빼줘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밀린 당직 근무 다 썼습니다. 다 같이 간 게 아니라 지대가? 아까 6명이 갔습니다. 아. 부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사, 한나든 중사 이런 네. 친구들을 6명을 뽑아가지고 3명씩 2교대 시킨 거예요. 그럼 그거 가면은 원래 일주일 이상 파견이면은 당직 근무를 빼줘야 되잖아요. 네, 규정에서 맞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네, 네. 안 빼줬습니다. 그냥 지간이 잘못한다기보다는 같이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배려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와서 고생한다 말 한마디 하니까 저희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도 이렇게 좀 해주겠다고 하면은 괜찮은데 이제 그런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좀 지휘관들에 대해서 불신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 통제 간부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격리자들이 나가는 그 당일에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아니 통제 간부들에 대해서. 근데 좋게 평가를 안 줘요. 왜냐하면 계속 이제 거기 안에 2주 동안 있었으니까 본인도 이제 답답하고 짜증 나겠죠. 근데 이제 평가를 하면은 담배를 못 피겠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뭐 밥이 맛이 없었다는 이유로, 뭐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평가를 안 좋게 줍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보는 제 통제 간부들도 그걸 봐요. 그 결과를. 그럼 저희는 당연히 기분 나쁘죠. 심지어 저희 부대도 아니었거든요. 타사단 뭐 여단이었는데 그거를 보면은 또 거기서 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2주 동안 여기 와서 한 게 뭔가.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그걸 하면서 좀 회의감 많이 느꼈고, 그때 이제 정말 진지하게 현부심으로 그냥 빨리 나갈까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정말 군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관심병사
비율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이제 부대 전체 병사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거의 20%는 관심병사로 봐야 됩니다. 이제 뭐 관심병사 아니더라도 뭐 어디가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는 병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도 비율이 거의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친구들을 데리고 임무 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야전에서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는 병사 중에서 30% 정도는 데리고 싸울 수 없는 병력이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인원도 없는데 이상한 친구 좀 많이 들어와요. 전과 8범이었던 애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건 뭐야?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 기록을 보고. 그 친구가 이제 어떤 친구냐면은 차량 정비병으로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휴가를 나가는데 얘가 그 당일 복귀하는 당일날에 자기 휴가 복귀 안 하겠다고 행보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보관님이 서울 가서 이 친구를 픽업을 해왔는데 그때 이제 행보관님이 이 친구를 이제 현부심을 준비를 시킨 거죠. 근데 막상 이 친구를 이제 들춰보니까 얘가 전과가 8범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왔지 근데? 저도 그게 정말 의문입니다. 징역을 안 살았나? 징역은 안 살았어요. 좀 짜잘짜잘한 것들이 많았는데 특수폭행, 절도 뭐 이런 게 좀 짜잘짜잘한 게 많았어요. 음주운전 뭐 이런 거 있나? 음주운전은 없었고. 전과 8번 쉽지 않을 텐데. 네. 나 전과 4번만 본 적이 있거든. 전과 8범을 맞습니다. 아 그래요? 대박이네. 아, 전과 4번 누군지 몰라. 농담입니다. 이제 뭐 분조장, 공황장애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은 사건 사고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네. 그럼 이제 지휘관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이제 뭐 병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상한 행정 같은 거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있는 간부들은 병사들 케어하고 그 행정들 계속하고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관심병사 비율은 줄질 않아요. 늘어나고 있지 오히려. 제가 이제 처음에 야전 갔을 때는 관심병사가 많아봐야 중대 2-3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소대에 그냥 2-3명씩 있다고 봐야 돼요. 관심병사가. 소대에 2명씩밖에 없어요. 생활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활관마다 2-3개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대도 아마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야전에 있었을 때 이제 미수가 2번이나 썼거든요. 미수요? 네. 무슨 미수요? 그 이제 자살 미수 이제 다 제 당직 근무 때 일어났었는데 한 명은 케이블 타이로 자기 목 뒤를 그었고요. 목 뒤요? 케이블 타이 이렇게 목 뒤를 그은 거예요. 그 케이블 타이가 날카롭잖아요. 네. 그거를 그은 거예요. 그 한 명은 2층에서 자기 발로 그냥 떨어졌어요. 왜 뒤로 그거 앞으로 그어야지? 이제 다행히 둘 다 살긴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당직 근무 서던 당직 근무자들 진짜 죽을 맛이죠. 그지 죽을 맛이지. 네. 그리고 뭐 지금 또 당직 근무 통합해서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통합 당직 사관이 한 명 있다고 하면은 그 통합 당직 사관이 4개 중대를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근데 관심병사가 대대에 20명, 많게는 뭐 30명까지 있어요. 그거를 당직 사관 혼자서 다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직 근무 중에 관심병사 하나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이 인원이 저희 중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당직 사관은 그거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관심병사가 점점 많아지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마편이 또 문제가 되는 게 마편이 지금 선빵 필승제거든요. 선빵 뭐? 선빵 필승제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게 그냥 뭔데요? 마편을 먼저 찌른 놈이 이기는 거예요. 아 선빵 치면 무조건 이긴다? 네네. 필승. 네. 아. 예를 들어 이제 상호 형님이 저한테 뭐 그냥 가볍게 이렇게 터치를 했어요. 장난식으로. 이거를 폭행으로 쓰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전출을 보내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야전이. 네. 그러니까 먼저 쓰면 이기는 거네 무조건.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선빵 필승제라고 하는데 마편을. 그래서 이제 그 친구의 이제 평소 행실이 어땠건 간에 그냥 마편이 올라오면 그냥 바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실제로 타 부대에서 전출 온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너 여기 왜 왔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이유를 모른대요. 선빵 필승 나있구나. 그냥 중대장이 야 너 마편 끌켰으니까 너 가 해서 그냥 전출 가라 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친구는 또 억울하죠. 그리고 물론 그 친구가 정말 잘못을 했으면은 징계를 받는 게 맞지만 그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잘못된 게 맞죠. 또 보통 그렇게 이제 찔려서 전출 가는 친구들 보면은 상병장급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가면은 또 이제 보직에 공백이 생기죠. 근데 새로 인원이 들어와도 그 친구는 2등병이에요.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편도 대대장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잖아요. 그럴 거면은 지휘 절차가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선빵 필승. 아,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가요? 정말 심각해요. 정말 이제 제 밑에서 열심히 했던 친구도 어느 순간 보니까 사라졌어요, 그냥. 선빵 맞았구나. 네, 선빵당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뭐 그러니까 물론 분리도 필요하고 물론 잘못된 게 있으면 그렇게 되게 돼야 하는 건 맞는데 네.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해버리니까 문제가 있구나. 네. 이제 무고죄도 살려놔야 돼, 그죠? 무고죄를 진짜 엄중하게 다스려야 돼. 이런 허위 신고한 놈들 때문에 네. 참 기가 막힙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간부 전역
및 장기 이제 미달 사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간부가 얼마나 없냐면은 저희 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씩 ASP 근무를 들어갔었어요. 한 개 중대 전체가. 그러면 이제 가면은 당직 근무자가 2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원래 행보관들은 근무를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간부가 없다 보니까 행보관들도 근무를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근무 편성을 하면은 저랑 친했던 중사 한 분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당직 근무비만 20만 원을 받았어요. 당직 근무를 하도 많이 서가지고 거의 텀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돌아온다고 보면 돼요. 실제로 이제 제가 있었던 부대에서 모 중대가 부사관 8명의 경우도 있었고요. 전체. 그리고 이제 지난 상원 영상에서도 봤는데, 지금 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역 못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에 정말 공감을 해요. 저는 뭐 지금 현역에 있는 간부들이 뭐 나 연금 받을 때까지만 하고 전역할 거야, 아니면은 장기 했으니까 7년만 하고 전역한다, 이런 마인드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하사들한테도 너 장기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안 한다 그래요.